원주시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전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속초시 문화재단이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자원과 관광산업의 연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어 산불 발생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안내판과 지나가기만 해도 차를 식별하는 하이패스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편리한 기술들인데요. 원주시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도심을 가로질러 차량 통행량이 많은 단계사거리. 꾸준히 교통량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 정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가 통행 신호를 10초 늘리면서 차량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한 덕분입니다. 신호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던데 좀 바뀌니까 이제 좀 처음에 적응이 되기가 좀 힘들죠. 변동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원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교통신호 제어기, CCTV 등을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스마트 관제 CCTV가 설치돼 한눈에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교차로는 카메라가 추가된 스마트 교차로로 운영됩니다. 차량의 교통량은 물론 횡단보도 이용 인원까지 자동으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져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 같은 정보들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교통시스템 CITS 사업을 2025년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부권 최고의 첨단 교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ITS를 넘어 차량과 차량, 도로를 각각 무선 통신 기술로 연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는 원주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체계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202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요. 주민 반발 때문인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 상도급이 시끄럽습니다. 폐광 이후 지역 소멸 위기까지 놓인 상황에 최근 기피시설인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는 도내 6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 중 한 곳인 영월에는 송전탑 30여 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위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에 송전선로까지 들어서면 마을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국책 사업인 만큼 충분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피해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주 대책까지 세워줬을 때 이게 무난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부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는 등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월 상동읍뿐 아니라 홍천과 횡성 등 송전선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강원도는 기존 765kV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송전탑 400개 중 100개가 세워지는 홍천 지역은 홍천군과 홍천군 의회까지 나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한전과 해당 지역 주민 간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어 화재 발생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20%대를 보이고 있고 태백과 정선 사북 등 산지 습도도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6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대기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걸린다. 왠지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경쟁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다름 아닌 경기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자 첫날에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급 대상과 액수가 제각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주민 1명당 25만 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20만 원인데요. 여기에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받는 10만 원은 별도여서 포천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와 강진, 영덕, 영촌 등지에서는 모든 주민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듣고 오시죠. 설 명절 돌아와서 설 준비해서 써야지. 돈 이제 25만 원, 둘이 뭐 50만 원이니까 그러고 쓰면 하지요 뭐. 이렇게 다 시민, 전 시민을 주니까 받는 사람은 좋죠. 근데 저희도 이제 받아서 주위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표적이죠. 물론 모든 주민에게 주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에 나선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추가 소비로 불과 25에서 3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죠. 장사도 옛날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급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도 있고요.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지자체도 있네요. 아니면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65세 미만에게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주고 65세 이상에게는 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 또는 왜 적게 주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보면요.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의 경우 전남도민은 100만 원을 받았고 부산시민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을 세종시에서 운영하면 100만 원, 전북에서는 70만 원을 받았고요. 대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24만 원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 배 이상인 50만 원을 지급받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지역별 편차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역별 경쟁처럼 돼버린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이 가진 문화 자원이 관광 산업과 연계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속초시 주민들이 이 같은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상품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등 문화도시 속초 조성에도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오징어 인형과 티셔츠에 담긴 붉은 대게가 청정 동해바다의 즐거운 추억을 되살립니다. 설악산의 상징인 울산바위는 작은 쟁반 위에서도 웅장함을 그대로 뽐냅니다. 속초의 명물이자 상징을 살려 제작된 상품들입니다. 좋죠. 아름답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 아주 잘 만들었네요. 속초문화재단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시제품으로 내놨습니다. 또 문화도시 갤러리 OK 속초 전시회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지역의 숨은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속초만의 강점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잊히기 쉬운 지역의 역사도 입체적으로 살아나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속초 운정리 빨래터 등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있는 속초의 추억들을 시민들이 직접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재단은 올해도 지역 예술가와 기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특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아끼는 주민들의 참여가 고품격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속초시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도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도민 배심원 평가가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45명의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3회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의 등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도민 배심원제가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공약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원거리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1,500톤급 대형 함정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속초서는 동해서 소속이던 1,500톤급 함정이 전환 배치됨에 따라 울릉크네 등 동해안 원거리 해역까지 임무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동해 NLL 이남 원거리 해역에서의 해양 재난 대응과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한 임무 수행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해경은 그동안 500톤급 중형함으로 연안 해역 중심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22년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체육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구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는 내년 2월 18일부터 6일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 분야 8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월군은 농작물 재해 보험 등 농업 관련 보험과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봄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수시설과 장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기자재 구입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 관리기, 선별기 등의 농기자재 구입 시 가능합니다. 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고성군으로 이주해 농업을 시작한 지 10년 이내 전 농업인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이고 구입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